네, 금요 특집으로 오늘은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장이 좀 밀리면서 성장주들의 무덤이다, 부진이다, 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고점 보더니 성장주들이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 스몰캡 이야기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상반기는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긴 네, 했지만 맞습니다. 유독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려서 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와닿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하반기 이미 뭐 7월 지나면서 다행인 점은 그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닥 위주로 이렇게 반등이 세게 왔었고 네. 말씀 앞서서 해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뭐 CPI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뭐 그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 섹터에 관한 다시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을 나오고 있는 점은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물론 하반기에도 이러한 어떤 뭐 기존의 경제 지표나 아니면 대외적인 변수가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런 성장주에 대한 상승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을 이끌었던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은 더 컸지만 좀 개인의 순매수 위주로 좀 그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한 점이 향후에 어떤 수급적인 좀 변동성은 일부분 키울 수 있다는 점 좀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었어요. 네, 근데 뭐 맞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올라가기 전부터 많이 빠졌다라는 그 매력 하나로 슬금슬금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상승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사실 워낙에 개별적인 뭐 모멘텀이나 이슈들은 좀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뭐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뭐 세미나를 가거나 해도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상반기에 뭐 대외적인 변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의 뭐 개인 뭐 신용잔고라든가 이런 수급 이슈로 더 주가 하락세를 부추겼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좀 조정받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주가의 가격 자체도 같이 좀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는 어떤 가격 매력도도 좀 부각되고 있어서 단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여러 학회들도 좀 그 기다리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는 앞으로는 좀 더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도 있는데 학회에서 뭐 이거 발표한다 예고하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위주로 살펴본다면은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네. 실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독 좀 좋았던 스몰캡이 있을까요? 사실 중소형 업체들이 대형주랑 좀 다르게 거의 그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의 마감일에 많이들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물론 네. 많은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오늘이나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많이들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실적 발표를 했던 업체들 중에서 살펴보면은 시총이 조금 큰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BH를 저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향후에 좀 전망 좋게 보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방의 어떤 모바일 수요 둔화에다가 원래 이 북미 고객사의 아이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가 지난 1, 2분기가 가장 비수기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2분기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어떤 견조한 실적의 흐름을 이익 체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요소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수요 둔화에도 오히려 좀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폰 시장과 안드로이드 시장 내에서 애플의 좀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BH의 실적에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경쟁사였는데 작년 연말을 이유로 철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반사 수익을 상당히 BH가 좀 크게 받고 있다. 시장 전망보다도 훨씬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H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또 슈프리마도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맞습니다. 회사는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슈프리마도 비슷합니다. 슈프리마는 일단은 뭐 그 핸드셋 쪽은 아니지만 저희 보안 출입 통제 장비 관련해서의 이제 제품이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양호했는데 일단 여기도 북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출입 보안 관련해서 기존에 영세했던 뭐 중국 업체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큰 기업들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좀 대응이 미진하면서 슈프리마가 북미 시장 내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제품의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돼서 대규모 수주에 이어서 단가 인상의 수혜를 받으면서 2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주요 스몰캡으로 BH, 슈프리마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좀 섹터로 봤을 때 네.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바톤 주고받는 순환 매장이 이어질까요? 확실히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어 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이런 결국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는 네. 유동성이 시장 내에서 좀 축소되는 구간이라 그렇죠. 작년에 뭐 NFT나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랠리를 이어왔던 모습을 한 섹터에서 기대하기는 하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그 반등 이후 안정적인 지수 흐름을 전제하에는 사실 다양한 어떤 테마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그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적인 부분 어떤 경기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익 전망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조선 관련 이제 기자재 업체라든가 맞아요. 네,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도 모멘텀별로 충분히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히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조금씩 성장 업체들, 우주나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 주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탄 업체들 중에서는 정말 이제 수혜를 직접적인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들로 좀 나뉘어질 걸로 보여져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좀 주목을 해보자,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로봇주들 굉장히 뜨겁고 특히나 상반기에는 그 우주항공 방산 이쪽이 되게 네,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섹터들이 오를 때 사실 미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길게 가져가 볼까 투자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네. 좀 시장이 지금은 뒤숭숭하니까 절대 길게 보지 말고 짧게 가져가야 돼. 그냥 오르면 팔자 이런 주의의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떤 전략이 조금 더 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전반적인 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오르게 될 때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일부 뭐 주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전쟁 이슈 이후로 뭐 국방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업체들은 이번 이런 시장의 관심 이후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IT 쪽에 대한 센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반도체나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이런 전방 산업이랑 오히려 반대로 네. 그 전방 산업에 영향이 없이도 성장이 가능한데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저는 하반기에 눈여겨서 계속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성일하이텍 상장 이야기 했는데 아, 청약 네네. 이야기 했는데 네네. 한 주 받거나 한 주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막상 당일의 성적표에는 좀 쏘쏘였어요. 그죠? 네네. 그랬어요. 그런데 세비캠의 경우에는 성일하이텍만큼의 기대를 안 받았지만 오히려 더 잘 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 IPO 시장 안에서도 케바케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네. 하반기에 그런 루키들 또 나타날까요? 어때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상장 업체들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그 정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최근에 어떤 상장 후에도 흐름을 본 걸로 짐작을 해보면 사실 IPO 시장이 상반기에 여러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대형 업체들의 상장 이후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장 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안 받았던 업체들이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업체들, 하반기에도 이런 업체들 위주로의 접근은 상장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이런 루키 업체들 중에서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가 네. 8월 달에 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관련 업체가 시총도 지금 뭐 예상 시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향후에 이 정밀 부품 기계 쪽에서의 확장성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밀 부품 제작 업체 대성 하이텍 준비하고 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최근에 소카 완전히 상장이 네. 대참사당했던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 경쟁률이 되게 낮았다라는 기사를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지금은 무언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네. IPO 시장에 잘 못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스몰캡을 하반기 노려본다. 실적이 잘 받쳐주고 또 오현진 연구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마지막 그 종목으로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업체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슈프리마요. 네네. 사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 중에서 하반기도 좋고 그 이후에 어떤 성장성까지 나온다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드문 어떻게 보면 성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롱텀하게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분기에 어떻게 보면 북미 고객사 향이나 이런 쪽에 MS를 가져오면서 성장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래는 대부분 이런 보안 장비 같은 경우가 뭐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문이나 이 납품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하반기 실적이 더 좋지만 신제품 바이오 스테이션 3라고 해서 가장 주요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가 거의 8년 만에 7, 8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기 수요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져서 저는 신제품을 통한 어떤 하반기 실적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어떤 수요를 또 보면은 데이터 센터 향으로의 출입 보안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슈프리마의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의 성장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된 성장을 감안하면은 하반기에 좀 주력 스몰캡 업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M&A 이야기가 살짝 있던데 네네. M&A를 한다면 좀 어떤 쪽으로 이 회사가 몸집이나 사업부를 좀 키울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최근에 어떤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들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뭐 업체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결국은 전반적인 이 스마트 시티에서 좀 시너지 향후에 어떤 스마트 시티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주거용으로 나아갈 때 뭐 도어락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 쪽으로도 충분히 M&A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스몰캡, 코스닥 좀 작은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전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앞으로도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 슈프리마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